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면 비대칭, 말 그대로 좌우 얼굴이 대칭이 아닌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완벽하게 좌우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은 해외 연예인인데 이 가운데가 원래 얼굴이고요. 요게 왼쪽 얼굴만 잘라서 합성한 얼굴,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얼굴만 잘라서 합성한 얼굴입니다. 이쪽 얼굴과 이쪽 얼굴을 보시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제 얼굴 스캔 이미지인데요. 처음에 거북했는데 자주 보니까 꽤 저도 친숙해지는데 아무튼 이 스캔 이미지를 보시면 좌우 볼륨도 정량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턱이 오른쪽 우측으로 틀어진 비대칭을 가지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242, 왼쪽은 218, 좌우 볼륨량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듯 약간의 안면 비대칭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비대칭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심미적으로 보기가 안 좋은 경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또는 부정교합이나 턱관절 장애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대칭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기준이 있나요?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고 애매합니다. 만약 얼굴에 흉터가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이만큼 흉터가 있어요. 그럼 굳이 치료를 해야 할까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따만한 흉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만일 요만한 흉터가 있다? 이건 치료를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판단은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요.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비대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있을 때 이게 심한 비대칭이다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적으로 볼 때 3mm 이내의 비대칭은 대칭에 가깝다, 정상 범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대칭이 되려면 정말 여러 가지 요소가 대칭이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제 이미지를 가지고 대략 설명을 드리면 위에서부터 훑어볼게요. 좌우 눈썹이나 높이나 길이, 모양, 좌우 눈의 높이나 길이, 모양, 크기, 좌우 광대의 높이나 크기, 그리고 코의 틀어짐, 이거 중요하고요. 또 좌우 콧구멍 크기, 그 밑으로 인중의 위치와 틀어짐, 윗입술 중안부 위치와 좌우 입술 길이, 두께, 입술 기울기, 입 안으로 들어가면 윗니 치아 중심선, 치아의 기울기, 아래 치아의 중심선, 아래 치아의 기울기, 아랫입술의 기울기, 턱끝의 위치, 모양, 좌우 턱뼈의 크기와 모양, 높이, 좌우 볼살이나 턱끝 근육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움직일 때 좌우 근육의 모양 차이 등등이 맞아야만 대칭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땀나네요. 엄청 생각해야 될 것이 많지요. 그래서 얼굴 중앙을 지나는 중심선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3mm 이내에 들어가 있다면 의료적으로 대칭에 가까운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mm라는 기준이 꼭 심리적인 치료의 기준이냐? 그건 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3mm 이상 비대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는데 문제 없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치료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은 부정교합 등 기능에 문제가 없을 때 3mm 이내의 비대칭은 치료를 권유 안 드리고요. 3mm에서 5mm 정도는 본인 선택, 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리고 5mm 이상의 비대칭이라면 치료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쪽 턱관절이나 턱뼈에 종양이 생겨서 비대칭이 생기는 병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또는 반안면 외소증이라고 해서 선천적으로 한쪽 얼굴뼈만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이 틀어지는 사경증이 있을 때도 안면 비대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천적이거나 병적인 원인보다는 턱뼈가 자라나는 성장기 때 턱뼈의 어떤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대칭이 더 흔하고요. 외부적인 자극이라는 게 어디 가서 턱을 맞았거나 사고 등 충격에 의한 자극도 있고요. 단순하게 턱을 한쪽으로 갠다든지 자꾸 턱을 한쪽으로 막 움직인다든지 하는 지속적인 습관도 턱뼈의 비대칭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탈출이라는 놀이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놀이인데 미끄럼틀에서 술래가 눈을 감고 사람들을 잡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미끄럼틀에서 탈출하는 놀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탈출이라는 놀이를 하다가 한 2층 높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 얼굴로. 그 당시에는 이 치아들만 조금 깨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비대칭의 원인은 그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알 길은 없어요. 안면 비대칭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면 비대칭이 어디가 틀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코가 틀어졌으면 코를 바로 잡아야 하고 눈 크기가 다르면 눈 성형을 해서 잡아야 하겠지요. 근데 그건 제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저는 턱뼈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치아 교정으로도 턱의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만약 치아의 중심선이 틀어졌을 때 치아의 비대칭을 개선하면 살짝 비대칭이 좋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턱뼈의 크기나 위치는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세한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경락이나 마사지 등으로 비대칭이 개선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좌우 근육의 크기가 많이 달라서 경락으로 근육을 풀어주면 조금 개선될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턱뼈가 틀어진 것이 경락이나 마사지를 한다고 과연 좋아질까요? 성장기 때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턱뼈 자체의 비대칭은 해결 방법이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턱이 되었던 옆쪽 턱뼈가 되었던 3mm 이상의 틀어짐이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수술 중에서도 만일 부정교합이 심하지 않고 틀어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안면 윤곽 수술, 그러니까 V라인 수술로도 비대칭 개선이 가능합니다. 턱끝의 위치를 옮기고 최대한 턱의 외형만 바꿔서 비대칭을 개선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입술의 기울기나 치아의 기울기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턱끝의 위치만 옮기기 때문에 심한 비대칭은 효과가 크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부정교합 등 기능의 개선과 더불어 턱뼈 전체가 틀어진 심한 비대칭의 경우에서는 턱뼈 전체를 옮기는 양악수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비대칭 양악수술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요점 정리. 완벽하게 좌우가 100% 똑같은 사람은 없다. 부정교합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없을 때 비대칭 정도가 3mm가 넘어가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 5mm가 넘어가는 비대칭은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본인이 비대칭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납득하실 정도라면 굳이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다입니다. 부정교합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금 수술해야 되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얼굴뼈 닥터 윤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